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은밀하게 신박한 벙커에 모두 모여봤는데 한 주 동안 다들 무탈하게 잘들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다시 아이 자전거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기가 아니고 가르쳐주기? 가르쳐주기. 아. 네. 그렇죠. 요즘에 딱 진짜 뭔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이 3월 22일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어제가 춘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춘분이었죠? 옷도 이렇게 봄옷처럼 화사하게 입고 왔으니까 그 춘분 다음 날이라는 거 강조하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뭘까요? 오늘의 주제 속에 답이 있거든요. 얼른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하루에 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너가 건강해진다. 뭐 세뇌당했잖아요. 네. 8잔 마시는 것은 거짓말이다. 갑자기요? 네.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물을 2잔 마셔줘야 된다. 이거는 좀 일리가 있죠.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네요. 괜찮죠? 민네랄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이다. 네. 그 인식은 좀 잘못됐어요. 오. 빌 게이츠가 인분물을 마신다. 빌 게이츠가요? 네, 빌 게이츠가 이제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입니다. 3월 22일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의 날. 영어로는 이제 월드 워터 데이 라고 하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이 물 부족과 이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물의 날이 탄생되었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 세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취동희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국장은 깨끗한 수자원의 수급 불균형과 물 부족은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통계국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소비량은 지난 40년 동안 3배가량 늘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물 소비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그러니까 거의 30억 인구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TV에서 왜 어린 소녀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막 몇 킬로미터씩 하루에 막 맞아. 계속해서 걷고 또 걷는 모습을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사실 도시에 살고 있고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니까 틀기만 하면은 그냥 나오는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 물 부족에 대해서 크게 체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오늘의 지정 생존자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자. 오늘은 누가 오실까? 오늘은 뭐 이거랑 관련 있는 분이 오신다는 거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검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손 소독부터 조금 하시고요. 체온 한번 재겠습니다. 네, 정상 체온이고요. 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호 교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본인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하루에 물 몇 잔 드십니까? 한 6컵에서 한 7, 8컵 사이 정도. 가장 좋아하는 생수가 있으신가요? 이 생수란 단어도 굉장히 잘못된 단어예요. 왜요? 살아있는 물 아닙니까? 글쎄, 그 예. 말이 왜 나왔어요? 끓이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죠? 네. 생수라는 단어 자체가 네. 끓이지 말자. 물은 끓여서 식혀서 먹어야 돼. 오. 먹는 샘물이 공식적인 단어라고요. 맞아요. 끓이지 않고 먹는 물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은 집에서 생수 드시나요? 아니면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원수가 좋은 편이에요. 문제는 이 수돗물이 이송되는 과정에 사용하는 수도관, 근데 아파트에 들어와서 저장고에 들어와서 2차 오염이 일어나요. 정수기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정수기, 가장 값싼 정수기. 예.
한 대를 수돗물에 설치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끓여서 식혀서 먹는 물을 저는 추천합니다. 생수를 사서 드시진 않는가 보네요. 아니 길거리 다니면 사서 먹어야죠. 어떻게 길거리 다니면서 어떻게 정수기 들고 다닐 거예요? 아니 뭐 아니, 그러실 당연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박사님. 어떻게 길거리 다니면서 정수기를 들고 다녀요? 길거리 다니면 생수가 아니고 먹는 샘물. 먹는 샘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에서 저를 좀 물로 보시는 건 아니죠? 물로 보이는데요? 아니 안 되죠 그러면. 저희 도발에도 꿈쩍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벙커에 입성하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시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물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물 한 잔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호. 그래서 이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분명히 운명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예, 정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갑자기 사주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반가움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근데요, 생각해보면은요, 저 어렸을 때는 물을 사먹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생수를 돈을 주고 사먹기 시작한 건가요? 1988년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올림픽. 역시 그제 88 올림픽. 88 올림픽 때 외국의 손님들이라 많은 선수들이 왔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금용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겠죠. 네. 이제 시합이 끝났어요. 올림픽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일반인들이 먹게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죠. 예. 돈 가진 사람들만 그 비싼 물을 사 먹어야 되니까 소위 위화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에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법률적으로 예. 이걸 폐기시켜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이라는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과연 이걸 상업적으로 물을 팔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결국 94년도에 팔아도 된다라고 상업적으로 이제 허락이 되면서 이 소위 생수, 먹는 물 산업이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야, 사실 저때 정말 생수 나오기 시작할 때도 저걸 누가 사 먹어? 맞아.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들러서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러면 다 주던 시대였잖아요. 맞아. 인심이 있던 시절인데. 예, 실패할 줄 알았는데 지금 누구보다 물을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맞네요. 예, 생수에 이런 역사가 숨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자, 지금부터 지정 생존자 이계호 교수님과 함께 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8잔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8잔. 8잔인데요. 예. 오늘 키워드 너무 쉬운데요. 8잔 이거 너무 쉽습니다. 8잔. 정말. 8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세뇌 교육 당하듯이 하루에 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너가 건강해진다. 뭐 세뇌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8잔 마셔라 이게 정답일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쉬우면 신박한 벙커가 아니죠. 정답은 8잔 마시는 것은 거짓말이다.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 1945년도에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식품 및 영양부서에서 성인은 하루에 2.5리터의 수분을 섭취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뒤에 붙어 있었던 문장이 있거든요. 필요한 수분의 대부분은 하루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2.5리터라고 그랬지만 정말 2.5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건데 이 뒷문장만 빼놓고 앞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1945년부터 계속 퍼진 거죠. 분명히 국물하고 물은 다르다고 8잔 마셔야 된다 그러게.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편지라는 걸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도 하루 권장 물 섭취량은 8잔이 아니라 4잔에서 6잔 정도다. 2007년에도 영국 BBC에서 허구로 밝혀진 7가지 의학 미신 네. 이제 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면 건강해진다가 가장 첫 번째 의학 미신이었습니다. 하루에 물의 양을 얼마나
마시면 제일 좋다고 알고 계세요. 2리터. 2리터. 네.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먹기 때문에 매우 건강에 나빠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머. 우리의 인체의 70%가 물이에요. 네. 근데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일정량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꼭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매우 짙은 색깔로 노란색이 나올 때는 빨리 물을 먹게 되면 약 10분 내지 15분 뒤에 물의 색깔이 금방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돼요. 네. 그때는 물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미국의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의 게임기 회사에서 신상품이 나와서 그걸 이제 홍보를 하려고 네. 물 먹기 시합을 했어요. 아이고. 1등상을 걸고. 네. 근데 28살짜리 두 아이의 엄마가 평소 애들한테 게임기 못 사줬더니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와서 물을 시합에 와서 거의 2리터짜리 폐병 있죠. 네. 거의 4개 가까이 먹었어요. 아이들한테 장난감은 좋은데 어머. 그 엄마는 심장마비로. 아이고.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야, 엄마. 왜냐하면 우리 인체 혈액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어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갑자기 혈액 속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이 작아지면서 일단 힘이 없어져요. 그다음 두 번째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게 심하게 되면은요 심장마비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물 먹기 시합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이제 물을 마시면 그 입안에 있던 뭐 안 좋은 잠결에 나온 이 세균들이 몸 안에 이렇게 흡수가 돼서 일어나자마자 물은 뭐 뱉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니 이제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입안에 있던 그 세균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위 속으로 들어가면 위산이 다 죽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좀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 먹기 전에 한번 물을 헹구든지 가벼운 양치질 그것도 문제가 없는데 네.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질문 말고 네. 저처럼 좀 약간 똑똑한 질문을 해야 예. 우리 교수님과 수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교수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커피를 마시면 몸속의 수분이 2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물을 2잔 마셔줘야 된다. 이거는 좀 일리가 있죠?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네요. 이게요 지금? 아, 이런 질문을 해야죠. 원래 이제 이런 질문을 누가 하겠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죠? 자, 이제 이게 대한 진실도 뭐냐면은 실제로 카페인이라는 성분은 이뇨작용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양이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한두 잔이나 두세 잔 먹어서 그만큼 물이 부족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한 사람들 때문에 영국 그 봉임은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커피가 물을 대신한다고 해서 물을 안 먹고 커피로만 물을 먹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그건 되는구나. 안 된다.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물을 마셨을 때나 커피를 마셨을 때나 체내 수분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커피를 마셔가지고 생기는 이뇨작용 때문에 뭐 물이 2배가 빠져나간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 뭐 사실 지금 방송을 보기 전까지도 걱정을 하셨던 커피 마니아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종종 이 물과 저 물의 맛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에도 맛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우선 물 맛은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지각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성분들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미네랄의 종류, 음이온의 종류, 용존산소의 양, 온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물 맛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보통 신음식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물은 약간 단맛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또는 짠 음식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물은 또 약간 쓴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맛은 코와 혀로만 맡는 게 아니고요. 신경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옛날에 먹었던 물 중에 맛있는 물이 있었다. 그럼 그 물을 먹을 때는 달달한 신경세포가 먼저 작동을 하는 이것도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맛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일명 물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된 물을 한 잔씩 마셔보고 내 입맛에 가장 맛있는 물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는 이제 세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의 생수, 그리고 외국 브랜드의 생수, 서울시의 아리수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물이 있는데 과연 우리 벙커 크루들이 가장 맛있다고 꼽는 물은 어떤 것일지 지금부터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드시고 나는 몇 번이 제일 맛있어요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 알 것 같아. 갑자기요? 진짜 물에 맛이 있네. 있다니까요. 진짜로. 저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본 맛이 너무 강하다. 여기 먼저 하세요. 네, 저는 1번이 아리수고 2번이 우리나라 브랜드, 그냥 제일 맛있는 물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은 외국 브랜드. 근데 2번이 제일 맛있어요. 저도요, 2번이 제일 맛있고요. 1번은 맛이 너무 강해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견보다 교수님 의견이 제일 궁금합니다. 준비한 물에서 2번의 물이 가장 온도가 낮아요. 그러게 맞아요. 온도가 온도가 달라서 달라요. 온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어. 2번의 물을 먹었을 때 청량감이 더 오잖아요. 그게 온도 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2번이 좋을 것 같아요. 2번이. 근데 아니, 다 갑자기 똑같아요, 지금. 근데 저도 아까 2번을 유독 낮은 온도로 준비한 걸 느꼈거든요. 갑자기 한번 틀어볼까. 이 3번을 제가 좋아하는 국내 브랜드, 2번을 아리수로 3번 너무 심심한데. 이거 다 마셔서 모르겠네. 형 다 물 마셨어. 빼태우시는 다 거 마셨어, 이거를. 배고프셨어요? 2번, 3번을 다 마셨으니까 3번. 근데 제가 사실은 뭐 물맛을 잘 못 느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물 맛이 있는 게 다 다르죠. 느껴져요. 진짜로 있네. 근데 우리나라 생수는 사실 좀 부드럽고 좀 청량감이 있었는데 외국 생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느끼하기도 하고 약간 짭조름한 맛이 좀 났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물은 거의 대개다가 물의 나이가 젊어요. 작아요. 물 나이 들어보셨어요? 아니 물에 나이가 처음 있어요? 들어봤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인데요? 물의 나이라는 것을 이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지표면에서 지하수까지 물이 내려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걸 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표면을 많이 거치고 내려갔으니까 미네랄 함량이 많을 거고요. 예. 그죠? 알프스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그 물이 물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물을 아까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좀 무거운 느낌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국내산 브랜드에 비해서는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라고 맛보셨던 거기는 화산 지역이에요. 화산 지역에는 돌에 구멍이 굵었죠. 예. 그러니까 물의 나이가 작겠죠. 물의 나이가 작기 때문에 미네랄 함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순하고 부드럽고 연한 맛이 나는 거죠. 미네랄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인식은 좀 잘못됐어요. 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먹는 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약 미네랄의 종류가 40가지, 바닷물 속에 약 80가지 종류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물들이 농도가 짙은 건 대로, 낮은 건 낮은 대로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있는 물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균형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균형이 잡힌 물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에게 참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대한민국 좋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그렇죠. 그러네. 이곳에 정착을 하신 게 조상님들이니까. 그럼요. 근데 물 좋은 거 진짜 감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따지고 보면 그 지역에 물이 안 좋아서 생기는 만성 질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물 좋다는 거는 정말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일 같아요. 저도 한국 들어오고 나서 느끼고 있어요. 선생님, 아리수는 좀 어떤가요? 제가 요거를 먹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생수 안 사 먹으려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수돗물에다가 입 대고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좋은 물입니까? 아리수는 한강물을 취수해가지고 정수 처리 공정을 거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171가지의 수질 검사를 거쳐서 안전하다라고 통과된 물이기 때문에 물을 그리고 또 벌써 취수한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그 실제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네. 이 아리수와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먹는 샘물들을 놓고서 무엇이 더 맛있는 물인지를 맞춰보라고 네. 했나 봐요. 결과를 보니까 1,742명에게 물어봤더니 아리수가 2등이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그 A 브랜드 생수가 27.7%, 아리수가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26.8%. 그리고 B 브랜드 생수가 26.3% 순으로 아리수가 2등이었고요.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 네. 19.2%는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오차범위를 염두에 둔다면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와 아리수 사이에 뭐 물맛 차이가 없거나 혹은 아리수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답한 거니까 그런 대목도 아리수가 별로 이렇게 파는 생수와 비교했을 때도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뭐 어떤 물이든지 나에게 맞는 물을 또 적당량을 잘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도착을 했습니다.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워터 소믈리에 협회장을 맡고 있고 물을 소개하고 있는 남자 배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소믈리에도 아니고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워터 소믈리에요? 그쵸, 처음 네. 들었죠. 뭐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와인 소믈리에는 와인을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워터 소믈리에도 다양한 물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에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이 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워터 소믈리에면 이제 물의 맛과 냄새를 좀 이제 평가를 정확하게 하시는 건가요? 전문가들도 물맛을 이렇게 쉽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물들을 평가 항목에 따라서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물맛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갖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마다 맞는 물도 좀 각자 다 다른가요? 자기 신체 상태, 체질, 그리고 그 자기가 살아온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나 아니면 뭐 변비 환자들은 수분을 다량 섭취해야지 그게 완화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부전증 환자 같이 신장이 능력이 저하된 분들은 섭취를 병원에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네네. 분들 중에서는 물맛은 그냥 물맛이지 뭐 물맛이 뭐 다르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꼭 해주시고 네네.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물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그 성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 물이 태어난 곳, 예를 들어서 지하나 아니면 바다에서 나온 해양심층수, 빙하수 모두 다른 특징을 갖고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시는 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믈리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안녕하세요. 썰록 이용자입니다. 물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바로 퀴즈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은 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워터. 물을 내지 말고 빨리 와요. 워터. Do you know water? 왜 거기서부터 물을 흐려요? 예. 이게 물 좋네 여기. 자, 지금부터 문제를 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아유, 또 맞춰야 돼. 오늘은 좀 맞춰야지. 아이고, 오늘은 좀 맞춰보세요. 네, 오늘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생수는 보통 한 병에 몇백 원 혹은 몇천 원대면 살 수 있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몇 리터인데요? 그건 말해줄 수 없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어쨌거나 물인데 제일 비싸요. 2,700만 원, 비싸게 부르셨네요. 정말. 아니.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270만 원. 오차 범위가 좀 크긴 하지만 소심해. 가격 내려가는 저는 거 봐. 그냥 막 질러볼게요. 됐어. 기자님. 보충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어쨌든 되게 비싸다는 걸 강조했으니까 100만 달러. 10억?
10억. 이분은 더 100만 달러 크시네요. 세다. 어떻게 멋있게 질르세요. 그냥 억만장자가 억소리 나올 만한 물이면 그냥 1억. 마지막에 얘기할래. 다 얘기했어. 그래요? 1,080만 원. 1,080만 원 알겠습니다. 1,080만 원. 자, 1,080만 원, 10억, 1억. 1억. 자, 정답은 10억 원입니다. 진짜? 기자님 맞추셨어요. 아니 10억짜리 물이 어디 있어요? 유럽의 가장 좋은 수원지 중에 하나인 독일 세인트 레오나르트의 광천수가 담겨 있다 그래요. 독일에서는 세인트라고 안 하고 쌍트라고 해요. 쌍트 레오나. 아, 예. 별걸 다 지적하세요. 요걸 또 이렇게 지적을 하네. 아니 근데 예. 실제로 10억짜리 생수가 시판이 된다고요? 네,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의 가격이 그게 아니라 물병을 아마 보석 같은 걸로 오.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 병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시네. 이 생수가 비싼 이유는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 전체를 금과 다이아몬드로 이제 둘러싸가지고 장식을 예쁘게 하고 심지어 물 속에 24K 식용 금 조각이 막 이렇게 다 아름답게 떠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 그러면 얘기 그건 했으면. 생수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했으면 나도 10억 했죠. 근데 어쨌거나 이 생수 먹으려면 10억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수 가격이 10억이다? 맞습니다. 물 벌컥벌컥 마시고 그 병은 저한테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리수거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정말 할게요. 분리수거를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 버려주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는 옥상에서 모은 빗물로 이것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암스테르담에 가면 꼭 즐겨야 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빗물로. 빗물로 만든 술 아닐까? 술. 네. 술.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저 가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암스테르담 출장 갔을 때 가본 적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대답해 네, 주시고요. 저는 강 기자님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저 답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 맥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왕매술이. 술이죠. 네. 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정리를 하자면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이야. 맥주였습니다. 빗물로. 예, 암스테르담에서는 폭우가 내릴 때 지붕에 약 1000리터 가량의 빗물을 모은 다음에 이를 정제해서 현재는 총 6가지의 빗물 맥주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빗물로 맥주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암스테르담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동화나 우화 이런 게 있죠. 네. 뚝이 터졌는데 아, 손으로 예. 막았다 그죠? 즉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도시는 해수면보다 낮죠. 낮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도시 홍수, 생존 본능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어허. 예. 왜냐하면 비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이제 도시가 넘쳐나니까 계속 물을 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비 오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 빗물이라든지 이런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데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예를 들면 옥상에다가 이제 그 텃밭을 만든다든지 해서 빗물을 모은다든지, 또 빗물을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데 이걸 맥주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존 본능에서 나왔지만서도 결국 이 물 가지고 재활용을 하면서 맥주를 만들어내는데, 빗물이 또 연수잖아요. 예.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부드러운 맥주로 목 또 넘김이 좋은 맥주가 그렇죠. 탄생하고. 예, 또 서로 생존 본능이 결국은 또 하나의 이제 명품을 만든 그런 계기가 됐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빗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 제조 공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실제로 맛있습니다. 네. 코로나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암스테르담 여행 가가지고 빗물 맥주 마시고 이게 풍차 보고 튤립 보면서 너무 좋아요. 즐거운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치열한 정답 경쟁이 굉장히 재밌었던 썰 풀어주는 남자 썰렁용자의 썰보따리. 끝났어요? 예. 아니 다음 딸랑 2개밖에 준비 안 해왔어요. 다음 주에는 더 가득 채워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그러고 있는데 끝났어요. 그리고 발음을 또 정확하게 썰록용자. 맨날 썰렁용자 이래가지고. 썰렁용자 아니고요. 썰럭용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뿅. 아유, 오늘도 못 맞췄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아보카도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아보카도인데요. 오늘의 주제 물과 아보카도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물 부족과 아보카도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물 부족하고 아보카도가요? 어떻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보카도가 슈퍼푸드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건강 좀 챙긴다는 분들은 아보카도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아보카도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보카도 1kg을 생산하는데 물 2,000리터가 든다고 해요. 1kg에 2,000리터요? 네. 네, 2,000 아보카도 리터면 농장 0.01 제곱킬로미터당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10만 리터의 물이면은 사실 1,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과 맞먹는 거죠. 와, 아니 아보카도에 완전 진짜 물 먹는 하마인데 이렇게 많이 물이 필요해요? 글쎄 실제로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이 돼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ม็식코하고 칠레가 이 아보카도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농업 국가인데 칠레 같은 경우는 실제로 1997년도에 페트로카강이라는 부분이 다 말라버렸어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물 부족의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가 바로 이 아보카도가 이제 케이스가 된 거죠. 그 강이 사실은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았던 강인데 이 아보카도 농사를 짓게 되면서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어머. 네. 그리고 또 아보카도 재배에 이용되는 화학 비료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토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야, 사실은 저도 아보카도 굉장히 이게 고소하고 맛있어서 좋아했었는데 환경을 위해서는 소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네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가격이 지금도 비싸잖아요. 네네. 더 비싸게 만든 거야. 아보카도 500g에 1억. 자, 그런데 우리나라 생수 브랜드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4개? 5개? 강원도 쪽에 한 5개, 충청도 쪽에 한 5개, 제주도 쪽에도 한 몇 개 있을 거고 한 오. 20개 되잖아요. 20, 30개 정도? 아니에요. 저는 한 100개는 넘을 것 진짜? 같아요. 100 개나? 진짜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5만 가지 생수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5만 가지요? 아니요,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5만 가지 얘기를 아, 해요. 5만 가지가 아니라 300개다. 300개. 5만 가지 생수 브랜드가 많아서 300개. 네. 아, 300개도 진짜 많네. 야, 300개 진짜요? 이제 우리나라만 300개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생수 브랜드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렇게 전 세계 여러 가지 생수 브랜드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게 또 물 부족과 연관이 된대요. 네. 실제로 글로벌 생수 회사인 엔사의 경우에는 이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015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역사적인 가뭄이 왔을 때 무분별한 취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브랜드가 수원지에서 한 3,800리터당 대개 3.6불 정도로 굉장히 싸죠. 그죠? 4,000원 정도 내죠. 네, 그렇죠. 엄청 싸네. 3,000원. 야, 이 정도면 거의 물도둑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너무- 이 3.6불짜리를 가지고 이 3,800리터의 실제로 소매 가격은 거의 $7,000 이상이 되겠죠. 엄청난 수익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미국 생수업계의 매출이 약 1년 연간 350억 달러 정도로 되어가지고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거의 3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이죠. 물 안 마시고는 못 사니까 네. 그걸 또 이렇게 이용을 하네요. 진짜 남는 장사인데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박이다. 남는데요. 이런 이제 생수업자들이 이제 상업성 때문에 물을 무조건 채취를 하잖아요. 네네. 계속 취수를 하다 보게 되면 물이 고갈되게 되면 그 지역의 강이 말라 마르죠. 들어가겠죠. 강이 말라 들어가면 또 농사를 못 짓겠죠. 네. 악순환을 진행하면서 또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사실 물은 그 지역 사람들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공공재를 마음대로 이 생태계까지 파괴하면서 이윤을 내는 건 정말 예 옳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데 근데 사실 물은 필요하고 지하수를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물을 재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식수까지도 공정이 가능해요? 예, 이게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인분물을 마신다. 인분. 네. 사람이 대변의 물을 마신다. 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빌 게이츠가요? 네. 빌 게이츠가 이제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네. 아프리카나 못 사는 지역에 가보니까 소위 인분의 처리 방법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기금을 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옴니 프로세스라는 그 프로세스 전체의 기계하고 이 과정을 개발했는데 이 옴니 프로세스는 글자 그대로 간단한 거예요. 사람의 인분을 기계에 넣고 열을 가하게 되면 수증기가 올라오죠. 그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부는 다시 비료로 사용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수백억의 예산,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서 2018년도에 드디어 1호 아프리카 세네갈에 1호를 만들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분의 물을 직접 먹어서 마시는 시연도 하고 했습니다. 아, 제가 너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험적인 단계여가지고 얼마나 상용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분들은 이 옴니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하루에 10만 명의 배설물을 처리해서 최대 86만 리터의 이 물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재사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아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약해야 하는 이런 현실의 물도 있는데 가상수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상수. 네, 가상수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포장하는 전 과정에서 들어가는 물의 양을 모조리 다 염두에 두는 것을 가상수라고 그래요. 늘 먹는 쌀 같은 경우도 가상수를 포함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쌀 1kg을 수입한다고 할 때 그 쌀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물까지 같이 계산하는 개념이 가상수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 쌀을 생산하는데 약 1,900리터에서 5,000리터의 물이 쌀 1kg을 생산하는데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가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결론이 뭐예요? 물을 절약하자. 물의 가치를 인정하고서 지금부터서 그 흔한 물이지만서도 지금부터 절약하자는 그 의미를 주는 가장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가상수라는 이 단어를 좀 보편화시켰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절약을 깔끔하게 하자. 정리하셨네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인 그 눈에 보이는 물 정도를 생각했지 가상수라는 개념까지는 다가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먹을거리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 같은 건 중국에서 가져오죠. 네. 뭐 그리고 먹을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가져오고 호주에서도 가져오고 뭐 유럽에서 와인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쪽 나라들의 물도 사실은 수입을 하는 거예요. 가상수의 형태로.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가상수 수입국이래요. 세계 5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알고 보니까 우리가 꽤 높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 규모는 작지만은 인구가 많고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전 세계 곳곳에 물들을 우리가 가상수의 형태로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데다가 물값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물까지 절약을 할 좀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지정 생존자께서 준비해온 신박한 생존 키트 한번 열어보러 가볼게요. 네, 교수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생존 키트 역사상 처음으로 판넬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결국 오늘 이제 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거의 대부분 다가 본인이 현재 물 부족 현상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성 탈수의 상황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오늘 갖고 왔습니다. 와, 방송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4개 이상에 해당되면 본인이 만성적인 탈수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볼게요. 있습니다. 다들 새 보셨어요? 저는 한 3개 정도. 그 만성 탈수 만성은 아니고 7개면 누나 너무 심각하네요. 만성 탈수 물 마셔야겠다. 저도 한 4개 정도는 되는 것 진짜? 야, 같아요. 물 드셔야 돼요. 저는 박사님은? 한두 개인 것 같은데요. 저 물 많이 마셔요. 그래, 저도 많이 마셔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4개 이상이신 분들이 꽤 될 것 많으실 같은데요. 겁니다. 사실 뭐 바쁜 현대인들이 물을 꼬박꼬박 많이 챙겨 먹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표기를 안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너무 신경질하고 짜증을 많이 낸다. 갑자기 화를 내면 물 한 잔 드시라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물이 가장 많은 우리 인체 중에서 혈액과 뇌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뇌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수천 건의 암 환자의 설문지를 봤을 때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잘 안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습관적으로 본인이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암을 고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물은 암을 고칠 수 있는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암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약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 잘 챙겨 예, 먹겠습니다. 물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이 수분 부족이 비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비만 예. 네, 사실 집사님이시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실로 예. 이렇게 우리가 비만이 되지 않으려면은 지방을 연소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방의 연소가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줘서 수분이 충분할 때만 이 지방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물 부족 상태다 그러면은 지방도 연소가 되지 않으면서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노폐물을 안전하게 태우기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뭐 면역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적당량의 물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까지 잘 확인해 봤습니다. 신박한 벙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이계호 교수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제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물에 대해서. 뜨거운 물을 먹을까요? 차가운 물을 먹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다가 평소에 얼음 물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네. 먹는 부분에서 뭔가 좀 이제 뭔가 안 좋다는 걸 느끼지만 뭔가 이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예. 저예요, 저. 차가운 물. 한국인들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잖아요. 어떤 음식이든지 물이든지 간에 우리 몸속으로 들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다 체온에 맞는 36도에서 39도 사이로 다 온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울 때 얼음을 냉수를 한 컵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추운 겨울에도 오돌오돌 떨면서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시원한 그 쾌감을 느끼려고 얼음을 먹었을 때 결국 위와 장의 온도를 내려가게 만들었죠. 그렇죠. 위와 장 속에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나 유익균의 활동하는 온도가 36도, 7도인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균들이 다 정지가 돼버리겠죠. 정지되면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10년, 20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버려. 어렵죠. 그렇죠. 이걸 장기간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면역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따라서 물은 적정량을 먹어도 되고 또 그다음에 물을 먹을 때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맛은 약간 차가운 게 좋지만 가장 건강한 물은 인체 온도가 비슷한 물이 가장 약간 미지근한 정도. 좋다. 제가 서두에 시작한 말, 물 한 잔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물을 정말 적게 먹어왔는데 적당량은 챙겨 먹어야겠다. 네, 신경 써서 마셔야 예, 되겠어요. 이런 결심이 섰거든요.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아르스토텔레스는 이를 만물은 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물은 만물의 존재 원리다라고 정리를 또 했었죠. 우리 레스 형과 레스 형 둘이서 이렇게 물을 많이 사랑했었는데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이 어린 그 옛날에도 이렇게 일찍이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깨닫고 조금 더 소중하게 물을 아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